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 다세대인데요. 네. 쓰리룸 송파구 문정동 8-10번지에 베루스 102동 502호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네.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물건 한 개만 보고 계신 거죠? 아니, 그거 하고요. 네. 강남구 논현동 174-4번지 201호 갖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세대 주택 말씀 주셨고요. 네.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8-10번지 맞죠? 네. 네. 네,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174-4번지 이렇게 두 물건 말씀 주셨어요. 네네. 네,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도 함께 주소 찾고 계시거든요. 바로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문정동에는 3룸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네. 이건 3룸이고요. 논현동에는 2룸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문정동은 네. 17년도에 하고 2017년도에 하고 논현동 거는 16년도요. 논현동은 2016년도. 네. 그러면은 논현동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2억 8,500이요. 2억 8,500. 임대는 어떻게 주고 계세요? 임대는 지금 현재 저기 천에 네, 115만 원이요. 115만 원. 115만 원.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월세 받고 계신 거예요? 월세 받고 있는데 거긴 1년씩밖에 안 적해갖고 기한이 그래갖고 많이 놀게 돼요. 아, 많이 놀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문정동 거는요? 거기는 전세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살 때? 그게 3억 5천 정도 줬는데 네. 3억 천에 전세 들었어요. 지금 전세 3억 천. 네. 근데 요거를 그러면은 2016년, 17년도에 그 매수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럼 뭐 임대사업자나 이런 거 내셨었어요? 안 내고 네. 지금 그걸 팔아볼까 하고 네. 세금 때문에 저걸 했더니 네. 안 팔려요. 아, 팔리지 않아요? 네. 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뭐 물건이 지금 거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빌라여서 아니면 뭐 지역이 나빠서 이렇게 조금 거래가 안 된다라고 좀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네.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이제 빌라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많은 이렇게 상담을 가끔 하다 보면은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물건이 나빠서 안 팔린다거나 뭐 지역이 나빠서 안 팔린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아파트 같이 딱 아파트는 그냥 30평대면 어떻게 생겼고 20평대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빌라들은 땅의 위치에 따라서 뭐 투룸이냐 쓰리룸에 따라서 또 평수에 따라서 이게 좀 다 굉장히 개별성이 강한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좀 거래가 좀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빌라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좀 덜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빌라도 좀 유행에 따라서는 조금 틀리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위치적으로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투자를 뭐 되게 잘못한 투자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싸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문정동 건. 그러니까 매수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금액을 몇 년도에 산 거하고 평수하고 금액을 좀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2016년도라든가 17년도라든가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금액은 다 어느 정도 올랐어요. 금액은 올랐는데 여기서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네.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네. 그 이제 요때 매수를 했으면 지금 20년이니까 금액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이 빌라들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이제 그 올라가는 폭이 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데 아파트는 막 몇 억씩 오르고 하는데 이런 데들은 막 그렇게 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초에 투자를 할 때 자체가 투자 금액이 좀 아파트 같은 것보다 좀 적어요. 투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도 3억 5천에 전세 3억 1천 났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논현동 것도 대출은 없으세요? 대출이 있어요, 그건. 대출이 있어요?
네. 대출이 한 얼마 정도 있어요? 그게 살 때는 네. 저기 1억 4천 몇 개, 4,400인가 얼마를 대출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갚는 걸. 네네. 그러다가 한 5천인가는 갚은 것 같아요, 올해. 5천 정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저 2억 8,500 주고 샀을 때도 내 돈은 한 1억 초반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1억 네, 초반 정도 들어가서 월세 저 정도 나왔으면 사실 빌라 이렇게 월세 받는 걸로 제가 봤을 때 투자 굉장히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요때 아파트를 못 사서 금액이 안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네. 투자 금액 대비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은 괜찮을 거예요. 물론 돈이 더 많아서 다른 걸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요 당시에 요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는 월세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뭐 전세로 투자하는 것도 투자 금액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한 4년, 3년, 3, 4년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좀 이제 판단을 좀 해보면 보통 네. 제가 봤을 때 이 문정도 거 같은 경우 한 3억 중반 정도 사셨는데 네. 요즘엔 한 얼마 정도 가는지는 아세요? 4억에 내놨더니 네.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 싸니까. 그러니까 갭이 많이 나니까. 그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금액이 차이도 좀 있고요. 네. 만약에 뭐 한 3억 제가 봤을 때 한 3억 후반 정도에는 팔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시다시피 취득세도 많이 중과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리는 게 조금 이제 예전만큼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만기 때쯤 되면은 그 실제 입주하실 수 있는 실입주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또 살 수도 있으니까 그때쯤 맞춰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건 맞기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때보다는 좀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그런데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큰아들 앞으로 있는데 명의가 네.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조그만 게 두 채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노년동 거는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둘이서 그건 산 거고. 네. 그러니까 집에 가구 수만 많으니까 네. 이걸 팔으려고 그랬는데 네.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래도 투자금 대비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의 전망을 좀 본다라고 하면 네네. 이제 빌라들 같은 경우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크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하나는 무슨 이제 개발이 가능한, 그러니까 개발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네. 좀 오래되거나 이래갖고 좀 개발을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개발을 예상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개발 예정지라든가 이런 데 빌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그 지역 자체의 개발 호재라든가 그 지역 자체의 가격 가치가 상승되면서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현동이나 송파 같은 데는 사실 개발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년동 거는 네. 뭐 그때 뭐 어쨌다고 거기 앞으로 3, 4년만 갖고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걸 분양받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네. 무슨 이걸 부시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개발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네네.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지역의 강남이나 송파 지역 있잖아요. 네. 이 지역이 가치가 지금보다 계속적으로 2017년도부터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토지값들이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들도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빌라 가격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노년동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115만 원 나오니까 월세도 그냥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명의가 네. 자녀 명의분으로 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자녀분들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마 자녀분들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조금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금 조그만 거 네. 뭐 한 8억짜리 2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큰아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팔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매매가 그러니까 안 돼. 이제 이게 조금씩 갖고 있으면 그래도 뭐 투자금 대비 전세금 올리면 투자금도 회수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긴 할 텐데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저 투자금 대비 월세도 잘 나올 거고요. 네. 전세금도 좀 올라가면 투자금도 회수하면서 수익률은 굉장히 괜찮게 날긴 한데 이게 이제 걸림돌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자녀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갖고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네. 안 팔리는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물건이 나빠서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뭐 취득세도 중과되고 뭐 양도세도 중과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팔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때 이제 파는 방법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만기 때 실입주자한테 팔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에서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지금 때문에. 전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들어와서 이제 거주할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또 임대차 네, 3법도 3월 시행이 달에 됐고. 그게 들어왔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세 기간이 길게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팔리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요 당시에 요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는 괜찮게 투자하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을 할 것이고 대신 반대로 따져보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괜찮은 거예요. 투자금 대비. 이게 그래서 뭐 저기 2천에 100만 원, 네. 1000에 120까지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에 115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네. 비싼 것 같지 않은데. 네? 월세가 이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1000에 네. 115만 원이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임대 놓으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 임대 좀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임대라도 잘 맞춰놔야 나중에 잘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고 요거는 매도를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매도는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은 상승은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월세 받기 괜찮고 아시겠죠? 네. 네, 조금 저기 한 가지만 잠깐 네, 여쭤봐도 돼요? 네. 한 저기 투자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거 갖고 저기 땅 같은 거는 토지 같은 거는 어디다 사야지 괜찮아요? 그냥 토지요? 네. 뭐 전이나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토지 좀 투자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만 그냥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네. 토지를 투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토지를 투자하시는 이유는? 저는 아파트가 2개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서. 제 이름으로 송파 헬레오시티 하나 있고 저기 네. 동대문에 저기 청계 힐스테이트하고 2개가 있어요. 있으세요? 그래갖고 보유세를 작년 12월에 네. 53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기를 이제 그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걸 매수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토지로 다 좀 해볼까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 갖고 기본적 못해요? 에? 3억 갖고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건 토지 평수라든가 토지의 평당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봐봐야겠죠. 근데 어디 근데 그거는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3억 정도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어디 가면 토지 1000평을 살 수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어디 가면 100평밖에 못 사는 데도 있을 거고. 그게 좀 틀리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투자 가치 좀 있는데 투자 가치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서울이면 다 투자 가치가 있어요? 서울에는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 거기 한 400평이 지금 거기 수용돼요. 네네. 그런데 그 근교는 거의 다 그린벨트고 뭐 거의 1+1 배가 올랐어요. 땅값이. 아무래도 그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땅값이 오르겠죠. 이게 저희는 아직 이제 그 작년에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거 이제 돈을 보상까지 준대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미리 좀 저거 해볼까 해고선 했는데 근데 토지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택이나 주거용 상품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임대를 줄 수 있으면 만약에 차라리 월세라도 나올 텐데 그런 거는 뭐 월세도 안 나오는 거고 이 절세 부분도 굉장히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데 지금 틀린데 단순하게 토지를 아파트는 할 수가 없어서 아니죠.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팔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팔고 다른 걸 투자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청계 힐스테이트도 그게 저기 한 6억 선에서 산 건데 지금 6억에 전세 났어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에 제가 전화로 이렇게 다 못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포트폴리오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토지를 3억 가지고 어디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 되게 넓고요. 네. 그게 이제 어디에 따라서 어떤 용도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뭐 어디 가서 무슨 토지를 사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저희 세미나 다시 할 때 그런 때 한번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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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